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닉과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으로 이 비소세포 폐암 임상 이상에서 완전간의 3명이 이제 확인이 되었죠. 자, 기타 초록으로 에즈모 이뮤노 oncol로지와 에즈모 아시아 콩글레스 2023 관련해서 이 6개 관련되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가 오해도 뭐 일단 계속 나왔는데요. 이 폐암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42명 대상으로 해서 임상 이상에서 이 3명의 환자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CR이 일단 나왔고 8명에서는 이제 PR 30% 이상이 이제 줄어드는 PR이 8명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고 여기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이 PFS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기준, 12개월 기준 88.8%, 68.8%로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이 뭐 손발 증후군, 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떤 부작용이었다.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기타 이제 적응증의 확장들이 내년도 5월달에 간암 이후에도 계속 이제 확장되는 모습. 병용으로만 이제 뭐 100개 이상의 임상이 실제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 등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단일 요법 형태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학회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소개됐던 거 말고도 최근에 이제 그 학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에즈모 이뮤노 oncol로지 애뉴얼 컨그레스 스위스 이 제네바에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었던 부분에서 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병용이든 단일이든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초록에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1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이 싱가포르에서도 에즈모 아시아 콩그레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초록이 한 3개 정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왔던 부분도 이제 이 6개 중에서 하나에 포함되니까 그 부분은 그냥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에즈모 이뮤노 oncol로지 컨글레스 2023 여기에서 보면 2가지가 일단은 이제 아파티닉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티슬레리주맙하고 이제 티로신키나즈 억제 중에서 렘바티닉 관련되는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기타 약물에 이제 리보세라닙도 그 임상 과정에 일단 포함이니까 직접적인 부분은 아닌데 일단 임상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뮤노 oncol로지 컨글레스 여기가 아침에 소개되었던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 임상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컨그레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이 진행성 그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시아 콩글레스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폐암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골육종에서 여기 이제 골육종이거든요. 그 보통 이제 암종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그 육종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이제 그 암의 구분이 좀 나누어지는데 요 뒤에 이제 사코마라고 돼 있으면 요게 이제 뭐 이 육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육종의 이 전이가 보통 한 10% 20%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뭐 뼈 쪽이라든지 폐 쪽으로 전이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폐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어서 요게 이제 뭐 수술 가능한 부분에서 이제 진행되었던 그 임상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캄넬리주맙과 세포독성 항암제, 항암제와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 요거는 이제 뭐 퍼스트 라인 테라피니까 1차 치료제죠. 그래서 확장 스테이지,
확장형, 여기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아니라 그냥 소세포 폐암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이 그 폐암 중에서는 거의 한 80% 차지하고 이제 소세포 폐암이 한 뭐 그 밑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후가 굉장히 좀 안 좋죠. 그게 고 관련되는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 캄넬리주막과 아파티닉 관련되는 부분. 여기는 이제 메인티니스 이제 트리트먼트니까 유지요법이죠. 여기도 보면 확장 단계의 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 예. 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임상 관련되는 진행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온콜로지, 그 이뮤노 온콜로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티슬레리 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진사의 약물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TKI, 그러니까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을 얹어서 이 진행성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 뭐 중기라든지 그 다음에 진행성 관련된 어떤 단계에서 이제 뭐 살펴보는 건데, 여기에 리보세라님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메서드 쪽에서 보면 살펴보면 아파티닉 관련되는 부분이 한 2.7%가 있죠. 대부분은 여기는 이제 렘바티닙하고 이제 반응을 이제 보는데, 나머지 이제 그 소라페닙의 다음 이제 2차 치료제인 레고페라닙이라든지 도네페님, 아파티닙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임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아침에 소개되었던, 여기 보시면 여기 넌서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넌서물이니까 비소, 작지 않은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즈모 이뮤노 온콜로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관련되는 부분이 압스텍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에즈모 아시아 콩글레스에서 한 4개가 이제 더 나왔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언론상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안티 안지오제네시스 리레이티드 어드버스 이벤트, 용어 좀 어려운데요. 안지오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안티니까 신생혈관의 뭐 관계된 이상 반영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프레딕티는 예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행성 게스트릭 캔서 같은 경우는 위암이거든요. 진행성 위암 관련되는 환자에서 뭐 효과를 이피컨시 유효성을 이제 예측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파티니까 이제 그 화학요법,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전항적인 어떤 임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아파티닙하고 이제 세포독성 그 하강암제를 썼을 때 진행성 위암 환자들에게 예상되는 뭐 이상 반응에 관련되는 뭐 요런 어떤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으로 이제 리보세라닙을 이제 처방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단백뇨죠. 그 다음에 이게 수족 증후군이고 하이퍼텐션은 이제 고혈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는 것이 이제 진행성 위암 관련되는 부분의 환자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어떤 현상들이, 그러니까 단독으로 리보세라님을 이제 처방했을 때는 이런 어떤 그 여러 그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런 어떤 현상들이 그 리보세라닙에다가 케모테라피, 그러니까 항요법 관련되는 부분들을 추가로 이제 병용해 가지고 얹었을 때는 발생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ARA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파티닙에다가 리보세라님에다가 화학요법을 얹었을 때 이런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에다가 세포독성제 항암제 이제 뭐 파클리탁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개를 주더라고요. 파클리탁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류코보린이죠. 류코보린, 그 다음에 플라틴, 용어 다 어렵습니다. 5FU는 5 이제 플로릴 우라실이죠.
다 이제 화학요법 관련되는 부분이 연속해가지고 인퓨전 46시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죠. 요렇게 했을 때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OS 값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측정하는 어떤 부분이었고요. 결과로 보시게 되면 그 참여한 이제 임상 참여자가 43명이고 4주 동안의 어떤 처방을 했을 때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운 부분이 그 단백뇨 같은 경우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HFS는 이제 수족 증후군이죠. 손발이 이제 이렇게 좀 벗겨지는, 피부가 좀 벗겨지는 발진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4명이 그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단백뇨라든지 수족 증후군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런 OS 값을 늘리는데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이 OS 값이라든지 이런 생존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이번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제 전향적인 임상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 초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콩그레스 2023에 나왔던 부분이 펄모너리 스펙트럴 메타시스, 오세티스 사크로마, 이게 앞서 말씀드린 골육종이거든요. 골육종의 전이가 이제 폐암 쪽으로 갔는데, 요게 그 수술할 수 있는, 절제가 가능한 그 골육종의 폐암 전이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이 세포독성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공개 오픈 레벨로 그 싱글암으로 진행되었던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 요것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베제프 관련되는 억제제, 그러니까 뭐 리보세라님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가 상당히 프라미시한 유망한 이제 액티비티 관련되는 부분, 리커런트는 재발, 그 다음에 unresectable이니까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골육종 환자들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어떤 이제 그 액티비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을 통해서 뭐 나타났다. 그리고 이 리보세라니까 같은 부분들이 골육종 전이의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수술 가능한 어떤 수준을, 그러니까 수술 가능하게 하는, 기존의 unresectable이니까 여기에 수술 가능할 수 있도록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post operate outcome remain, 좀 수술할 수 있는 정도로 좀 도와주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을 이제 살피는 건데요. 이번 임상 이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좀 서서 이 골육종의 폐암 전이 관련되는 환자를 통해서 이번에 환자들이 그 리보세라님을 받고 여기에다가 이제 젬시타빈 세포독성 항암제를 더 이제 추가해서 병용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단일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그 독성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하는 거고, 여기에 프라이머리 아웃 엔드 포인트는 PFS 값입니다.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이 어떻게 나오느냐 전이까지 부분을 살피는 거고, 요게 2029년부터 2022년도까지 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뭐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중요한 부분들은 보시면 43명 중에서 39명이 이게 수술이 좀 불가능했는데 요 finished day surgical procedure as planned, 그러니까 예상대로 이 수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술 여부를 좀 이제 도와주는 어떤 역할로 입원이 좀 되었다. 그래서 이번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잠재적으로 액티비티 컴바인 아파티니 플러스 케모테라피, 세포독성 항암제와 리보세라님을 결합했을 때 이 골육종의 전이로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뭐 결과가 좀 나왔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여기는 이제 캄넬리주맙과 케모테라피니까 여기 이제 그
하강암제죠. 여기에다가 또 아파티닙을 얹어가지고 포스트 라인이니까 1차 치료제죠. 그 확장형 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요 향후에는 상당히 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확장적인 어떤 단계의 이 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여기는 어그레시브 튜머 타입 굉장히 이제 진행도가 좀 빠르다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치료 옵션이라든지 푸어 프로그노시스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후라고 하는 말은 후에 진행되는 부분을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5년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따지는데 푸어니까 별로 그렇게 안 좋다 이거죠. 치료 옵션들도 굉장히 낮은 어떤 형태인데 그 여기에서 그 세포독성 항암제와 리보세라님을 결합해서 이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느냐 요 보시면 요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것이고 요 이상 단계고 요 40명 정도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그냥 바로 보시게 되면 올해 8월 20일까지 24명의 환자 관련 40명이 이제 임상에 인롤먼트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6개월 PFS가 58.82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ORR과 DCR 관련되는 부분들도 각각 87, 90일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상 반응 관련되는 부분들은 컨트롤드하고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베네피트가 나왔다.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제한적인 어떤 부분이니까 이 캄넬리주맙과 세포독성 항암제 아니면 리보세라님 얹었을 때 이 부분들이 1차 치료제로서 이 확장형 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좋은 어떤 기대를 한다. 이 부분들도 향후에 보면 이제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갈 때 이제 상황이 그 폐암 쪽에서도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에서도 뭐 유망한 어떤 결과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닙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지요법이죠. 메인테니스 이제 트리트먼트 형태로 여기도 보면 확장형 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뭐 살펴봐 드리면 그 결과만 좀 볼까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18명의 환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캄넬리주맙과 이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들을 처방했을 때 뭐 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그 데이터 커트를 했을 때 5명의 환자가 치료 중이었고 16명의 환자가 다른 어떤 이제 치료를 항암 치료를 좀 받고 있었다. 그래서 중간 PFS 값이 6.4개월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ORR, DCR 값이 12.5, 100%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왔고,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는 어떤 형태죠. 그래서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을 더했을 때 여기도 상당히 프라미시앙 효과 관련되는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성 정도가 유지요법으로도 이게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폐암 쪽의 어떤 기대감이 이제 간암 이후에도 많이 늘어난다는 어떤 분위기들을 조금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타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